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캔버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오늘은 배열을 이용한 응용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AI 응용, 챗GPT 같은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혁신의 기반에는 많은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것에 있고요. 그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는 기초적인 어떤 방법은 배열로 된 정보들을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고 하면 배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응용 프로그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그 좌측 위쪽에 보면 입력 배열이 있습니다. 입력 배열은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아시죠? 그게 한 줄로 해서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건 1차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이 있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지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걸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입력 배열에는 있잖아요. 값이 미리 좀 넣어놨어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1행에는 1, 2, 3, 2행에는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입력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열에 있는 값,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행과 열을 선택을 했어요. 행을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해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열을 선택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정보를 위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면 여기 출력 배열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행열에 필요한 우리가 넣고자 하는 값을 넣은 새로운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처음에 값이 입력 배열과 출력 배열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입력 배열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값이 들어가 있죠. 반면에 출력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값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나요? 맞습니다. 여기 위치. 요 값이 원래 1이었는데 지금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요 값은 동일해요. 왜 요것만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짰냐고요? 0번째 행, 그리고 0번째 열.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배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0번째가 컴퓨터에서 0번째가 어디라고 했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첫 번째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0번째 0번째 열이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사람으로 치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됩니다. 어디에요? 1번 행, 2번 행, 3번 행, 4번 행이 되는데 첫 번째 행과 1번 열, 2번 열, 3번 열 중에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00, 인덱스 00에 해당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값이 우리가 넣고자 하는 사용자 값 0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을 그게 맞다라고 하면 요 사용자 값을 우리가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바뀌겠죠. 한번 바꿔줘 볼게요. 1, 바뀌었죠? 2, 바뀌었나요? 3, 4, 5, 6, 7, 8, 9, 10 쫙 올려. 맞죠?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여기에 의해서 선택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요 값을 한번 바꿔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행을 0에서 1로 바꾸면 어떻게 변할까요? 37이라는 요 값이 있잖아요.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행이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4라는 값이 37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37로 이렇게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올려볼까요? 세 번째 줄로 바꾸려고 하면 올리면 바뀌었죠. 열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0이니까 첫 번째 열의 값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걸 1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목표 프로젝트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입력 배열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한 행과 열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랩뷰의 추가 기능을 이야기하기 앞서 배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배열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열은 뭐라고 했었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어떤 자료의 형태인데, 이건 특이하게 있잖아요. 한 개의 변수에 여러 개의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데이터형의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소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인덱스 위치 정보는 우리가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지만 검토는 0번째, 한 번째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설명을 지난 동영상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배열,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열을 활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하루 기온의 정보를 나타내는 배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첫 번째 값은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점점 낮 시간이 되면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갔다가 점점 추워지죠. 그리고 새벽에는 마이너스 1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값을 가지는 하루 기온 정보가 배열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정보들이 어제도 그 전날에도 그 전날에도 정보들이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낮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낮 최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적당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배열 만들기라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낮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야겠습니다.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낮 2시 정도가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니까 낮 2시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온도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뭐예요? 배열에서 특정 위치의 값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 온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굳이 찾아서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열에서 최대 값을 찾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합치고 나누고 찾아서 놓고 대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열 하나의 배열 내지는 여러 개의 배열에서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배열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고 다음을 위해서 저장하고 다음 연산에 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이 생기게 됩니다. 배열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더 유용한 형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열 정보를 적절히 잘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배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를 위해서 이런 함수가 필요하고요. 배열 합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열 나누기를 위한 함수, 배열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한 함수, 이런 함수들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 연산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넷뷰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고요.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를 배우는 것도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열 함수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그 배열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새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우리 입력 배열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배운 적이 없었다 맞죠? 요거 알고 다음에 이거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고요. 먼저 여기 배열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배열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여기 프론트 패널에 만들어지는 표시되는 놈이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어디 있냐면 데이터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컨테이너.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배열이라는 친구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가져왔습니다. 자, 배열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요 검정색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랩뷰에서는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색깔로 그 형태를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정수는 파란색, 실수는 주황색, 문자는 분홍색,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검정색은 뭐다? 아직까지 데이터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랩뷰에서 배열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배열 형태는 만들고 그 데이터 요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를 넣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있잖아요. 자, 불리언이 있어요. 불리언 어떤 형태가 있죠? 숫자형이 있고요. 숫자형 인디케이터든 컨트롤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요거는 숫자형 뭐예요? 컨트롤이죠.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게 뭐 문자형도 있죠. 문자형도 있습니다. 문자열도 있고요. 자, 일단 요 정도만 해볼까요? 자, 요 정도 해서 우리가 랩뷰에서 UI에서 배열을 만들 때는요,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쏙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변하는 거 보셨나요? 자, 컨트롤 Z 해서 다시 되돌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까만색이죠? 까만색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잡아서 딱 넣게 되면 딱 보면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녹색이 뭐다? 불리언. 맞습니다. 불리언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요 모서리를 잡고요. 이렇게 옮기시면 자,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배열은 원소가 여러 개라고 했었죠. 불리언 원소가 여러 개가 된 배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컨트롤 Z 이거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숫자형 컨트롤 한번 넣어볼까요? 숫자형 컨트롤을 딱 넣으면 이것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맞습니다. 주황색이 됐죠. 주황색이 됐습니다. 뭐냐? 실수형이에요. 실수형. 물론 얘를 있잖아요. 형태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색깔 바뀌었죠? 정수형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정수형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우리 인디케이터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삼각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원래 컨트롤처럼 보였죠. 근데 요 값을 우리가 컨트롤로 인디케이터로 딱 넣으니까 위치가 삼각형 위치가 바뀌면서 배열도 여기 삼각형에 따라서 컨트롤 인디케이터가 표시해야 돼요. 인디케이터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가게 되고요. 자, 문자열도 한번 넣어볼까요? 문자열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분홍색인 문자형 배열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1차원, 2차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이 뭐예요? 보통 선, 직선. 2차원은 뭐예요? 면, 가로, 세로가 있는 게 면. 3차원은 뭐예요? 공간, 가로,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3차원 이렇게 하는데 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랩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이 배열은 있잖아요.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게 1차원 배열이거든요. 그 1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그러면 2차원, 3차원, 4차원 정보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차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 차원 늘리는 방법이 랩뷰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배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차원 추가를 하면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위에 하나만 있었죠. 그런데 차원 추가를 하니까 밑에 하나 더 생겼죠. 예, 맞습니다. 요거에 배열 옆에 있는 입력 넣는 공간의 개수가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개 차원을 늘리면 우리 1차원에서 한 개 차원을 늘렸으니까 2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2차원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2차원 배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차원을 추가 계속 이렇게 하면 3차원, 4차원, 5차원 계속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늘려갈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 차원 인덱스를 표시하는 요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방향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를 요때 마우스를 좌클릭해서 당기게 되면 쭉 내려와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리뷰에서. 자, 배열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차원을 만들고 2차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2차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2차원, 3차원 되면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옆으로 좀 옮길게요. 자, 먼저 1차원 먼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자, 현재 1차원입니다. 1차원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디케이터 생성. 여기 생성된 인디케이터인데요. 자, 요 굵기를 한번 보세요. 선 굵기.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문자 열 그냥 컨트롤이 있을 때 요거에 인디케이터를 생성했을 때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굵기 요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있잖아요. 한 개 더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2차원으로 만들었어요. 2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요게 뭐냐고? 이게 스칼라 단일 값이죠. 스칼라고 요게 2차원이에요. 2차원. 아, 1차원. 1차원이에요. 1차원이고 요게 2차원 배열이에요. 요거에 인디케이터를 한번 인디케이터 변경이 아니고 인디케이터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변화가 느껴지나요? 자, 잘 모르겠으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한 개 더 만들어서 이 친구는 3차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3차원으로 만들고 이 친구를 인디케이터 생성. 자꾸 실수한다 맞죠? 인디케이터 생성을 하면 이게 뭐라고요? 3차원. 3차원 밸류예요. 자, 그렇게 되면 Y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요게 단일 값을 가진 데이터. 요거는 1차원, 요거는 2차원, 요거는 3차원이에요. 어때요? 굵기가 점점 굵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랩뷰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보를 표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불리언, 숫자형, 실수형 숫자형, 문자형에 대해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녹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차원의 크기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여기에 데이터 전달되는 데이터의 굵기는 있잖아요. 요 와이어의 굵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있잖아요. 요 이제 익숙해지면 이 굵기만 봐도 요거는
스칼라 정보, 요거는 1차원 정보, 2차원 정보, 3차원 정보 이런 게 눈에 띄게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형을 잘 바꿔서 적절하게 함수에 놓고 나오는 결과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데이터 형태는 색깔로 구분되고 차원의 차이는 이렇게 굵기, Y의 굵기로 표시된다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고 지웠습니다. 자, 1차원 결과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배열을 이제 제어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배열을 요리하는 함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게 우리가 배열을 잘 다루는 거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 요 배열을 다루는 함수들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걸 위해서 저 도움말 하나 열어볼게요. 도움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함수들은 어디 있냐? 그 함수들은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요. 배열이라는 곳에 우리가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대표적인 함수들이고 간간히 아래쪽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만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기 가리니까 좀 옆에서 한번 볼게요. 마우스 클릭. 자, 먼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배열의 크기예요.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는 도움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잘 모르는 함수가 나올 때 도움말 이용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배열의 크기인데요. 이 배열의 크기 함수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입력은 배열이 들어가고요. 배열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은 파란색이니까 정수죠. 정수 정보의 크기 정보가 나오는데요. 배열의 각 차원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한번 써볼까요? 뭐, 0, 요거 문자열이니까 요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이것도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요. 숫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 0 컨트롤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숫자 0 컨트롤 넣으면, 자, 이거 정수죠. 정수 배열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열 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배열 함수를 가져오고, 요 배열 함수는 뭐다? 배열이 들어가면 그 크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 1, 2, 3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넣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값을 인디케이터 생성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건 지울게요. 요것도 지금은 필요 없어졌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게 뭐냐면 배열 크기 함수에 대한 결과예요. 배열 크기에 대한 함수의 결과인데, 아이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3이라고 나오죠. 이 뭐냐? 이 배열은 있잖아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1, 2, 3, 3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했었죠? 각 차원의 원소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얘는 1차원이고요. 1차원이니까 1차원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인 3을 반환했는 거예요. 이거 4를 한번 더 넣어볼게요. 실행을 하면 4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배열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배열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입력이 n차원 배열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덱스 위치를 보내면 원소의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인덱스에 위치한 인덱스가 뭐라고? 배열의 주소값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 위치에 위치한 배열 또는 원소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배열은 들어갔죠. 여기에 우리 인덱스를 한번 넣어 봅시다. 상수, 자, 상수 생성해 가지고 우리가 상수 값으로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생성하면 여기 인덱스 컨트롤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여기 있는 결과 값을 한번 볼게요. 결과를 우리가 인디케이터 생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뭐죠? 배열 인덱스의 결과죠. 배열 인덱스 결과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있잖아요. 자, 연속 실행 눌러볼게요. 실행을 하면 있잖아요. 1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인덱스가 이 배열의 인덱스 0이 뭐예요? 첫 번째 위치 값이 1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늘리면 된다. 값이 이렇게 바뀌어 놓는다. 이 인덱스에 있는 값이 출력으로 나온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정지를 할게요.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직접 다 해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직접 제가 좀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도움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배열 부분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 부분 대체. 배열 부분 대체는 뭐냐면 입력은 배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을 넣어 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배열에 어떤 해당하는 같은 형태의 원소나 부분 배열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출력 배열이 나오는데, 요 함수는 있잖아요. 인덱스에서 지정하는 포인트. 말하자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를 여기 그 부분 배열, 지금 우리가 넣어주는 요 세 원소 내진 요 부분 배열의 값이 들어가서 그 값으로 바꿔서 바꾼 결과를 내준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꼭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n차원 배열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배열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인덱스 위치와 이제 인덱스 위치하고 다음에 그 n 또는 n-1 차원 배열을 넣게 되면 이 배열에 원래 있는 배열에 요 배열 값이 들어가서 출력 배열이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배열로부터 삭제라는 거는 보면 n 차원 배열이 들어가고요. 위치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그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된 배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된 부분도 튀어나오네요. 자, 유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배열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 초기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드는 데 있잖아요. 특정 원소를 넣고 그거 차원의 크기를 이렇게 넣어요. 차원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의 크기가 뭐고 두 번째 차원의 크기가 뭐다. 그럼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5,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특정 원소로 값이 초기화된 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원소가 여기 원소 값으로 초기화되는 n차원 배열을 생성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열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열 만들기는 뭐냐면 특정 배열을 넣는데요. 거기에 원소 값을 넣어서 추가단 배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름은 배열 만들기라고 해서 처음으로 배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 배열을 연결하거나 원소를 n차원 배열에 추가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없는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배열에 원소를 초과하거나 배열을 합치거나 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이름이 이렇다고 해서 이제 배열 만들기가 아니다. 오히려 배열 만들기는 이 배열 초기화가 더 배열 만들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열 잘라내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배열 잘라내기는 n차원 배열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인덱스를 넣고 그
길이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 배열이 나오는데 뭐냐면 요 배열에서 n차원 입력 배열에서 우리가 지정한 이 인덱스에서 시작하고 어떤 길이만큼을 주면, 말하자면 0번에서 시작하고 길이 10개를 주면 n차원 배열의 0번에서 시작해서 10개에 해당하는 그 배열을 잘라서 이제 출력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배열 잘라내기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실제로 사용을 해 보셔야지 정확한 이 함수의 기능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거는 뭐냐면 배열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 배열에서 최대값, 말하자면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뭐예요? 9죠. 그 값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정수의 값이 나오는데 얘는 인덱스예요. 무슨 인덱스냐? 요 최대값이 어디에 있냐? 배열이 들어서 다음은 최소값이고 최소값이 어디에 있냐라는 정보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때에 따라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간간히 사용되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 번씩 찾아보시거나 필요할 때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번씩은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열 만들기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배열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배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차원을 어떻게 늘린다? 차원을 여기서 당겨서 늘리면 되고 2차원 하면 이렇게 1차원 하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태의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차원도 늘릴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다음에 배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배열 폴더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요한 함수들은 제가 말로 내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프로젝트를 완료하신 분들은 변형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선택된 열에 따라서 입력 배열의 값이 대치되어서 사용자 값으로 대치되어서 값이 바뀌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변경된 결과들은 원래의 값, 입력 배열의 원래의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형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00번째 행열에 있는 값이 100으로 대치되어 있는데요. 그 값을 우리가 열을 올리면 기존의 값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값들이 변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을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행을 낮춰 보겠습니다. 올리고요. 자, 열을 낮춰 보겠습니다. 열을 낮추고 올리고 올리고 낮추고. 자, 차이를 아시겠죠? 첫 번째 프로젝트 완료하신 분들은 자, 두 번째 프로젝트도 한번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